안녕하세요. 이한나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 이한나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혼할 때, 이혼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절대 상대방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상대방과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말을 어떻게 안 할 수 있나요? 라고 하시겠지만 사람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흥분하게 되고 감정이 컨트롤이 되지가 않죠. 그러다 보면 욕설이나 인신공격은 당연히 하게 되고요. 그것들은 소송 중에 당사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상대방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흥분해서 그래, 내가 지난번에 너에게 잘못한 그 점은 인정할게 라거나 그래, 내가 그건 너한테 그렇게 해줄게. 특히 금전을 약속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물론 소송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법원에서 받아주지는 않지만 상대방들은 그걸 자기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해서 저 사람이 지난번 우리 대화할 때 저에게 위자료로 얼마를 준다고 했습니다 라거나 재산 분할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고 하면 판사님도 사람인지라 그 정도쯤은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소송하면서 돈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화를 많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라면 이야기는 다르겠지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많이 하시는 행동들인데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죠. 어머니들이 짐을 싸서 친정에 가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절대 집을 비워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갈 때는 마음대로 나가실 수 있어요. 짐을 챙겨서 나가면 되지만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저희 논산에 사시는 의뢰인님이 아이들 짐을 챙겨서 소송하기 직전에 집을 나간 일이 있었어요. 이후에 생활하다 보니 아이들 짐도 부족해지고 자신의 짐도 놓고 온 것이 생각이 나서 집에 다시 들어갔는데 남편이 저희 의뢰인님을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했어요. 결과는 50만 원 벌금에 처해지는 5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결국 주거침입이라고 하면 그 집이 누구 것이냐, 그리고 부부였느냐,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집에 남아있는 사람의 주거의 평온이 중대한 법익이기 때문에 집을 나간 아내가 3개월 동안 집을 비웠다고 하면 그 집에 대한 주거의 평온은 온전히 남편의 것이고 아내가 무단으로 침입함으로써 주거 평온이 깨졌다고 보기 때문에 아내건 남편이건 어쨌든 아내에게는 주거 침입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짐을 싸서 나가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육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이와 절대 떨어지시면 안 돼요. 특히 나는 꼭 양육을 해야 한다라고 할 때는 아이를 어떻게든 아이 곁을 사수하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가는 경우가 아내가 친정에 잠깐 갔을 때 남편들이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기도 하고요. 남편들이 출근했을 때 어머니들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기도 해요. 우리 법원은 아이의 양육 환경을 바꾸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아이가 현재 있는 엄마 또는 아빠와 지내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기존의 엄마나 아빠에게 맡기는 것이지 양육이 어떤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었네? 라고 판단을 해서 아이와 있지 않던 부모에게 보내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는 꼭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아이 곁에서 떨어지시면 안 된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재산을 늘리지 마세요. 재산을 늘리면 안 된다는 게 좀 납득이 어려우실 텐데 아니 변호사님 월급도 받고 계속 매출은 올라가는데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분양권을 계약을 한다거나 주식 투자를 할 예정이라거나 아니면 주변의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큰 돈을 받으실 예정이 되어 있으면 받지 마세요. 일단 소장이 접수되고 한 2, 3개월 뒤에 재산을 늘리시는 게 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재산 분할 시점은 기준이 되는 시점은 소장이 접수된 때 바로 그때거든요. 소장이 접수된 때를 전후로 재산 분할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혼 소송 중에 늘어난 재산이라고 하면 그건 상대방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하지만 소장이 접수되기 직전까지 양쪽 명의로 늘어나고 줄어든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이 생길 예정이다. 헌데 지금 이혼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수입을, 그러니까 돈이 생기는 일을 조금 뒤로 미루시는 게 어떨까. 그것이 좀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4가지는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재산과 양육을 다투시는 어머니, 아버지들께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죠. 하지만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재산 분할의 방법, 기준과 그리고 저희 변호사들이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판사님들이 계산하는 방법과 기준이 매우 달라요. 그래서 의뢰인님들이 많이 아니 왜 계산이 이래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요, 변호사님이라고 해도 판결문을 받고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재산, 적극재산, 소극재산, 더하고 빼고 기여도를 곱하고 이 절차들이 굉장히 좀 생각보다 번거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직접 소송을 하시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재산에 있어서는 각 은행의 사실조회,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보험, 말씀드린 예금, 모든 재산들이 다 들어가요. 근데 그 재산을 어떻게 알아내느냐. 결국은 법원에다가 재산 분할 청구를 하면서 재산에 대한 조회 신청을 같이 해야 하는데요. 일반인들이 이걸 하는 건 매우 어렵죠. 어렵고 그 회신이 도착할 때마다 정리를 다시 하셔야 하고요. 금액은 1원 하나까지도 다 정리를 합니다. 대략적으로 몇백인데요. 이런 것들은 전혀 적용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양육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머니, 아버님들은 아이들이 서로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변호사님, 저희 애는 무조건 저랑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 양육권과 어친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올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아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하고 영악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한다고 하면 자신들이 살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엄마랑 사는 게 유리한지 아빠랑 사는 게 유리한지를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본능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엄마한테는 나 엄마가 너무 좋아.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고 아빠한테 가서는 아빠, 난 아빠랑 살고 싶어. 엄마랑 살기 싫어 라고 말을 하죠. 법원에서 양육권을 다투는 경우에는 가사조사나 아동상담으로 법원에서 구체적인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아이들이 정말 저희 변호사들도 생각하지 못한 답변들이 나와요. 어떤 아이는 심지어 엄마 아빠가 다 싫다. 나는 고아원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엄마는 싫어요. 철석같이 엄마랑 심지어 살고 있는데도 엄마가 싫다. 아빠한테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혼 소송, 특히 재산과 양육이 얽힌 부분에 있어서는 소송이 굉장히 길어지고 복잡하기 때문에 당사자분들께서 직접 다루시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꼭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좀 받으시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서 소송을 준비하시지 않으면 그대로 재산도 뺏기고 아이도 뺏기는 결과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선은 이혼할 때 주의할 점이라고 조금 표현하며 좀 격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꼭 명심하고 미리 준비하셔야 될 부분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에는 제가 합의서와 계약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